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입니다. 김권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슈 많아요. 저희 부지런히 가야 될 것 같아요. 부지런히 빨리빨리 뛰어가 봅시다. 네, 첫 번째는요. 트럼프 트윗을 들여다볼까요? 6월 10일부터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 5%를 부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는 이 관세를 점진적으로 계속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소식이 전달되고 나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좀 걱정스러웠거든요. 근데 일단 시장에서 기아차가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기아차가 멕시코에 공장이 좀 많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담인 건지 오늘 외국계 수급도 너무나 좋지 않고요. 5% 정도 급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현대차 기아차 함께 떨어지는데 일각에서는 지금 빠질 때 매수 기회 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자,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차 기차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악재긴 합니다. 실제로 제가 트럼프 트윗을 계속해서 지금 받고 있는데 네. 하루에 트윗만 해서 20개가 넘게 올라오더라고요. 이거 실제 이 이슈가 어떤 이슈가 됐었었냐면 실제로 그런 기민자가 넘어오는 걸 동영상으로 올려놓고 이렇게 넘어오고 있다 뭐 이런 식이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관세까지 먹이겠다라는 식의 이야기로 어떻게 보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보면 현차 기차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 가까우니까 멕시코에 지어놓은 겁니다. 실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보면 좀 기아차에 대한 이런 안 좋은 이런 얘기가 돌았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것은 단기 이슈입니다. 실제 현재 현차 기차의 어떻게 보면 실적을 보면 조금씩 좋아지려고 하지 나빠지려고는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 지표로는 지금 들어갈래라고 하면 안 돼. 잠깐만 기다려라고 하지만 좀 중장기로 본다면 현차 기차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거리에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하나의 이런 시기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된다. 안 된다. 지금은 차트가 무너지고 있는 시기다. 이렇게 턴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는 제가 어떤 질문을 드릴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 악재성 이슈가 나왔고 수급도 지금 불안합니다. 기아차도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떨어졌다가 다시 바닥 찍고 고개 돌릴 때쯤 매수해보자. 일단 지금은 아니다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슈는요. 요거 궁금했어요. 오늘부터잖아요. 오늘부터 시작돼서 네네. 6월 4일까지 세계 최대 종량학회 아스코가 열립니다. 일단 이에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았어요. 유한양행, 한미약품, ABL 바이오, HLB, 오스코텍, 제넥신 등등이었고요. ABL 바이오는 미리 어제 임상 일상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다라고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장 일단 재료 소멸 그런 걸까요? 급락으로 이 거래를 마쳤던 바가 있는데요. 일단 이 아스코 기대감 어떤 종목이 제일 많이 받을 거라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어제 급락했던 ABL 바이오가 그래도 다시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래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 주식으로는 어떻게 보면 한미약품 그래도 계속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ABL 바이오. 그리고 제가 여기에는 얘기를 안 해놨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다른 쪽도 여러분들 관심 있어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HLB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떻게 보면 중국 쪽에서 이미 팔고 있는 거니까 이쪽도 관심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HLB도 주목해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한미약품과 ABL 바이오도 탑픽 종목으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방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또 금통위 소식이 전달되고 있네요. 한국은행 예상대로였습니다. 기준금리 1.75%로 동결. 작년 11월에 0.25%포인트 올리고 나서 계속해서 동결 기조를 유지해왔던 바가 있었죠. 이번에도 동결에 대한 전망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줄줄이 흘러내렸던 경제지표 등을 생각한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소수 의견으로 나오지 않을까 시장에선 관전 포인트로 보고 있었는데요. 관련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곧장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윤아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한국은행은 조금 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치로 업계 전문가들은 금융 불균형이 심각한 만큼 한은이 당장 금리를 조정하기보단 시장 상황을 더 지켜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주연 한은 총재도 현재로서는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최근까지 공개 석상에서 동결 신호를 강하게 내비쳐 왔는데요. 일단 1,5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가계소득 증가 속도보다 높아 국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금융 불균형, 물가 오름세 둔화로 하반기 경제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들도 금리 동결 이유 중 하나로 해석됩니다. 또 금리를 인하해 미국 정책금리와 격차를 더 벌릴 경우 제기될 수 있는 외국인 투자자 이탈에 대한 우려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내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1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0.3%로 5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OECD와 KDI 등 주요 연구기관들도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은이 올 들어 세 차례 금통위에서 만장일치로 금리를 동결했지만 이번엔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등장했을 것이란 전망이 높습니다. 인하 소수 의견은 하반기 한은이 금리를 인하할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이윤아입니다. 가계부채를 고려해서 일단 동결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떨어지고 있는 지표 등을 놓고 봤을 때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을 봤을 때는 하반기에는 또 인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둬야 될 것 같네요. 김건희 차장님, 금리 인하 소식이 나왔으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 예상했던 내용이니까 별로 없을까요? 인하 얘기가 안 나왔고 동결 얘기가 나왔습니다. 동결이었습니다. 네, 깜짝 놀라 인하 얘기 아닌데 라는 생각. 네, 소수 의견으로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실제 이게 나오면 시장에서 조금은 긍정적인 이슈입니다. 실제 하반기에는 아까 금리를 인하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근데 앞에서 우리 기자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미국과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기준금리 차이가 더 벌어져 버리면 안 된다는 이런 이슈가 있고요. 이런 거 어떻게 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죠. 바로 이 FRB 쪽에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얘기가 동시에 나올 확률이 좀 커지고 있다는 거.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는 어떻게 보면 FRB에서 진짜 줄 거 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더 내놔 금리 인하 카드 왜 안 써? 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 FRB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할지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장에 오늘의 이슈가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다 의견 주셨고요. 다음 이슈 가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측에서 발병이 됐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면서 차단 방역 긴급 지시 소식이 떨어졌고 관련한 종목이 어제부터 들썩입니다. 동물 사료 쪽에서 우성사료, 우진비엔지, 하늘사료, 현대사료 이런 종목들 급등이었고요. 수혜볼 수 있다라면서 닭고기 관련주가 올랐죠. 할인, 마니커 등도 상승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쉽게 잡힐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가지고 관련한 종목들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박앵커의 촉픽으로 꼽았던 게 이지바이오이기도 했고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게 좀 미리 꼽아가지고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좀 올라오나? 이 정도인데요. 어떻습니까? 이 이슈에 대한 저는 이런 샷건은 물론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튀어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도 올랐다가 다 밀려버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다는 겁니다. 실제 어제 이낙연 이런 국무총리가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움직여주긴 했다. 근데 오늘 대부분 또 윗꼬리입니다. 다 대부분 윗꼬리가 많이 날리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물론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다라는 이런 이슈는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사람이 죽는 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런 생각을 하면 그렇게 크지 않지 않을까. 물론, 실제로 돼지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물론 올라가고는 네. 있는데 이거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그렇게 막 계속해서 밀어붙일 이런 이슈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희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리 아나운서님 메아리
맞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의 생각은 그냥 단기 매매만 계속해서 딱딱딱딱딱딱 해보시면 좀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단기 매매를 할 때 그럼 이런 종목으로 해라. 그냥 우성사료가 대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뭐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어서 사실 꼽아봤습니다. 매매하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지바이오 뭐 급등락을 보이지도 않는데도 매매하기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가 추이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우성사료를 놓고 만약 이 이슈를 주목한다면 단기 트레이딩 해보자 의견을 주셨습니다. 크게 뭐 비중은 두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저는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이슈는 어떨까요? 중국이 이번에는 뭐 히토류 무기 카드 막 만지작 하다가 갑자기 대두 카드를 떡하니 내밀었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소식을 전했다라고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은 세계 최대 대두 수입국인데요. 그들이 수입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두가 남아돌게 되고 대두값은 하락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원재료로 쓰는 업체들의 주가가 올라갑니다. 샘표나 샘표식품 오늘 뭐 급등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또 장기 이슈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No? 방금 대두하고 지금 현재 우리 아프리카 돼지 열병 두 가지만 치면 돼지 열병이 더 힘이 셀 겁니다. 제가 생각은 그렇고요. 우선은 이거 같은 경우는 대두 지역이 그 생산하는 지역이 주로 어디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지지에 그렇죠. 네. 예, 텃밭들이에서 어떻게 보면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야 이거 갖고 우리 싸움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장기간 갈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 그냥 정말 이거는 일회성 이슈로 팡팡 한번 움직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샘표하고 샘표식품이 사실은 가치주 영역에 어떻게 보면 들어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팡 올라왔을 때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를 하시고 있는 사람들은 박수 치자라고 하면서 박수 치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그리고 다시 내려가면 이렇게 다시 매수를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만 좀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하시는 이런 구간이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해드렸듯이 그래도 병이 좀 더 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쭉 정리를 살짝 해볼게요. 여기까지 저희가 오늘 이슈를 많이 다뤄서 뭐 금리 동결 이슈는 시장의 중립적 그리고 기아차나 자동차 쪽은 지금은 매수 아니다 의견 주셨고요. 그 다음에 암 종양 확해에서는 ABL 바이오, 뭐 유한양행, HLB 이렇게 보자 의견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유한양행이 아니라 한미약품이었어요. 네, 괜찮아요. 네.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그냥 뭐 쏘쏘 관심 크게 안 두고 있다. 이거보다는 돼지열병이 낫다라는 얘기.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한 종목 더 보겠습니다. 넷마블인데요. 어제, 오늘 상승입니다. 올라가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7개의 대죄라는 신작에 대한 뭐 일본의 CBT 반응이 미리 게임 해보는 거예요. 이 반응이 좋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BTS 월드라는 게임 흥행에 대한 기대, 넥슨 본입찰 그에 대한 기대 안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BTS가 영국에서 또 공연을 한대요. 그러니까 또 넷마블도 주목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어떻습니까? 목표 주가 K4에서는 19만 원 제시했어요. BTS 얘기하시니까 우리 아나운서님 얼굴이 환하게 웃어지는 RM 모습입니다. 되게 좋아하거든요. 참, 지난번에는 다른 애 아니었나요? 아니었어요. 전 RM만 되게 그래요. 좋아해요. 어찌됐든 넷마블 얘기하면 여기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 여기에 대장인 이런 분과하고 이런 어떻게 보면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넷마블이 계속해서 BTS 얘기가 나올 때마다 움직여주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넷마블 하면 무슨 회사입니까? 게임사들은 항상 제가 얘기를 하죠. 신작 나오는 모멘텀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정말 잘 되든 안 되든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넷마블을 매매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주가의 흐름들이 조금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점 라인이 한 11만 원 정도입니다. 지금 11만 4,500원이니까 별로 떨어질 건 없는 것 같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저점 라인이 한 11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고 위쪽 라인은 한 13만 5천 원 정도 이 박스권의 흐름이 계속해서 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넷마블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KF는 19만 원이나 보고 있네요. 이거는 이제 자기의 목표가 저의 목표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차장님 13만 저는 원이요? 그냥 그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에
박스권 상단을 얘기해 드렸고 여기가 뚫어진다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자리긴 하다. 근데 당분간은 13만 5천 원 정도가 어떻게 보면 박스권 상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넷마블까지 오늘 시장 속 다양한 이슈도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혹시나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꼭 다시 보기 한번 보시면서 정리 다시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김건진 차장과 이슈 다뤄봤습니다.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시간이었습니다.